자, 그러면 이제, 실제 뒤에 이제 배웠으니까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복습을 첫 번째 하기 위해서 OX 문제를 먼저 풀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제일 처음이기 때문에 OX 문제를 지금 수업 중간에 풀어드리지만 이 다음부터는 단원 끝나게 되면 시간을 바꿔가지고 OX와 단원평가 문제를 따로 풀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굳이 풀이가 필요 없으신 분은 그 강의 OX와 단원평가 문제 풀어드린 그 강의는 넘기고 이론만 쭉 보시면 빨리빨리 수업을 좀 보실 수 있게끔 활용하게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는 OX는 일단 보고 넘어가자는 거죠. 자, 1번입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 제3조 이런 건 크게 중요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자동차에는 크게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게 맞는 내용이고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로 볼 수 없다. 이거는 도로교통법에서 얘는 제외한다라는 개념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자동차가 있고 뭐 건설기계까지도 뭘로 보겠다? 자동차로 인정하겠다라는 개념이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용 자동차의 기준은 자, 얘기했잖아요. 10인 미만 이런 거 주의해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10인 미만은 뭐야? 포함되지 않는 아래쪽을 나타내니 9인부터 아래쪽 얘기한다. 그래서 틀렸다고 했죠. 그래서 10인 이하가 되어야 된다. 왜? 10명을 포함한 아래쪽 10명까지 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을 뭐라고 한다? 승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주의해달라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승차 정원이 15인 이하인 자동차를 뭐라고 한다? 중형이 아니라 소형이라고 한다. 우리 승합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었어요? 16, 인호로 나눈댔죠? 16, 36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6 기준으로 포함하지 않는 아래쪽 15부터 포함해서 아래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소형, 그리고 이 사이를 중형, 그리고 36 포함해서 위쪽을 뭐라고 한다? 대형 승합 자동차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중형이 아니라 뭘로? 소형으로 분류를 해야 맞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경영 자동차의 크기, 전장이죠. 전장 3.6 이하 맞습니다. 그리고 너비 전폭이죠. 1.6 맞습니다. 높이 2.0 수치 기억하고 있으시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실린더의 배기량이죠. 배기량을 나타내는 것, 즉 상사점에서 피스톤이 상사점에서 하사점까지 움직이는 그 동안 만들어진 공간, 그 최적을 배기량으로 쓴다고 했고 그 배기량을 나타내는 용어 있었죠. 무슨 최적? 실린더 최적이 아니라 행정을 하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정 최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7번이에요. 실린더에서 상사점과 하사점 사이의 최적을 행정 최적이라고 한다. 방금 설명했던 거고요. 각 실린더의 행정 최적의 총합을 각 실린더 4개를 다 더하나 하나에 4개를 곱하나 뭐다? 총 배기량의 개념으로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뭐 개수를 곱한 거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죠? 뭐 6기통에 6을 곱하면 되는 거고 6번 더하면 되는 거고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입니다. 자, 실린더 최적 제일 큰 거잖아요. 제일 큰 것과 연소실 최적 제일 작은 거. 자,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를 빼면 이 중간치 몸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행정 최적. 이 행정 최적을 뭘로 쓰겠다? 배기량으로 쓰겠다 이야기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연소실 최적에 대한 실린더 최적을 뭐라고 한다? 압축비라고 한다. 여기 대한 있죠, 대한. 그래서 대한을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게 분모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연소실 최적에 대한 뭐야? 실린더 최적을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 압축비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거 뭐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용어가. 압축비 자체의 개념이 중요한 거지. 수업할 때 짧게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입실론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압축비라고 한다. 맞는 표현인 거죠. 나온 김에 다른 표현 한번 써볼까요? 자, 뭐라고 쓸 수 있습니까? 연소실 최적분의 뭐 행정 최적 더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었었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분류와 관련된 거죠. 자, 외형의 분류예요. 승용 자동차에서 지붕을 임의로 탈부착할 수 있는 것을 컨버터블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발생 시 자체 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게 쿠페 아니고 뭐다? 컨버터블이다라고
바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이를 가려가지고 먼저 풀이를 해보시고 이렇게 답을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기본 외형에서 승용 자동차와 화물 자동차 어떻게 나누는지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했던 내용 OX 관련된 내용 내용 풀어보면서 각각의 선지 맞는지 틀린지 고르는 연습까지 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다? 자동차의 기본 구조와 재원에 관련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다음 단계 보시면 되겠죠? 자, 기본 구조. 자동차는요, 기본 구조 크게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 셰시가 나오겠죠. 그래서 차체와 셰시로 나눌 수 있는데, 차체는 뭐냐? 차체로만 봤을 때 사람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부분, 보호할 수 있는 부분, 이걸 뭐라고 한다? 우리 차체, 영어로 body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차체는 셰시 위에 차체가 올라가서 조립이 되는 형식이 있어요. 화물차처럼. 이런 거를 우리 뭐라고 하느냐? 바디 온 프레임식 혹은 셰시 프레임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체와 프레임을 분리한 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프레임 뼈대 위에 차체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일체 구조식이 있습니다. 일체 구조식을 다른 표현으로 모노코크 바디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승용차가 이 형식을 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기초가 되는 프레임과 어떻게 위쪽에 있는 차체를 일체형으로 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분리할 수 없고 대신에 어떻게 무게를 경량화시켜서 가볍게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디테일한 거는 우리 셰시 들어갔을 때 셰시 기초에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차체와 기초가 되는 프레임을 일체로 만든 것을 뭐라고 한다? 일체 구조식 모노코크 바디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부분까지 좀 알아두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체와 셰시로 나눌 때 그 셰시만으로 움직임이, 주행이 가능하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그러면 이 셰시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게 세부적으로 어떻게 엔진과 전기, 셰시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개념이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엔진은 동력원이 되는 녀석들을 우리 엔진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엔진을 구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기를 구동하기 위해서 배터리, 그죠? 그 다음에 기동 전동기, 그 다음에 시동을 하기 위해서 모터를 움직여서 배터리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를 충전해주는 장치, 그 다음에 가솔린 엔진, 불꽃, 점화장치, 그 다음에 편의장치, 친환경 자동차까지. 여기 이제 전기 파트에서 배우게 된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범주의 셰시에서는 동력 전달 장치에서부터 엔진에서 만들어진 동력이 바퀴까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씩 전부 다 얘기를 하겠다는 개념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노면의 충격, 주행 중에 자동차 노면의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그 충격을 어떻게 운전자가 어떻게 잘 느끼지 않게끔 해주는, 완충해주는 스프링과 관련된 것을 우리 현과장치라고 해서 배울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운전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차량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조향장치. 그 다음에 자동차의 속도를 안정적으로 줄이고 정지, 그 관성 에너지를 줄여주는 장치.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브레이크와 관련된 시스템, 제동장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쭉 배우게 될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개념이 뭐다? 셰시의 큰 개념이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우리 쭉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치수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치수는요, 우리 앞에, 승용 자동차 분류 크기 하면서 일부 이야기를 했던 거죠. 자동차 제일 앞에서예요. 제일 앞에서, 부속물 포함입니다. 부속물 포함해서 제일 앞에서 제일 뒤에까지, 그죠? 전체 길이를 뭐라고 한다? 전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장. 부속물 다 포함이 된다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동차 제일 앞차축이죠. 앞차축, 바퀴 중앙이 차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니까 앞차축에서 차량의 제일 뒷차축, 가운데 있는 뒷차축까지 거리, 축하고 축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이걸 축거라고 하고 휠 베이스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축거. 그리고 이제 앞차축이죠. 앞차축의 중심에서 부속물 포함한 차량 제일 앞에까지 뭐라고 한다? 앞 오버행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뒷차축의 중심에서 차량 제일 뒤에까지를 뒤 오버행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장은요, 전체의 길이는 앞 오버행 더하기
축거 더하기 뒤 오버행 이 세 개를 더한 값으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지상고라는 용어가 있어요. 최저지상고. 그러면 이제 타이어 빼고, 그 다음에 접지 않은 고무 빼고, 나중에 브레이크, 여기 드럼 브레이크라고 브레이크를 쓰게 되면 드럼 브레이크 빼고 나머지 자동차의 최고 낮은 부분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최저지상고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규정상 10cm 이상이 되어야 된다. 왜? 과속 방지 턱이 있고 얘를 넘어가려면 차체 높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만 간섭이 노면에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최저지상고의 기준도 준다라는 거 좀 보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차량의 정면에서 봤을 때 치수와 관련된 용어가 있지요. 자, 자동차 전체 폭을 뭐라고 한다? 전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전폭의 라인을 쭉 올려보시면 알겠지만, 뭐는 빠진다? 이 사이드 미러는, 미러의 길이는 제외하고 전폭을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체의 높이를 뭐라고 한댔어요? 전고라고 한댔죠. 그래서 바닥에서 자동차 제일 높은 부분까지 안테나가 있으면 안테나는 최대한 접힌 상태에서, 넣은 상태에서, 전고를 측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시험에 잘 나오죠. 뭐가 들어가는 거? 윤자가 들어가는 게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윤자가 뭔데? 바퀴 윤자를 써서요. 윤거라고 하면은 바퀴 접지됐을 때, 바퀴 정중앙에서 중앙까지의 거리, 바퀴에서 중앙에서 중앙까지 거리를 뭐라고 한다? 윤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용어를 잘 알아두셔야지 수업하다가 뭐 최소 회전 반경 구할 때 뭐 축거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바로바로 인지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쪽을 학습하기 위한 선행 용어, 개념 익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무게와 관련된